그다음에 이게 사전 투표가 끝난 시점에서 지금 보도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애초에는 말 안 할 생각이었던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참 안타까운 그런 거고. 우선은 이 내용 자체가 지금은 중요하겠습니다만 이후에는 이 보도 시점과 관련한 논란도 일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 어쨌든 언론이 아니 여기서 한 마디 더 합시다. 네. 정말 종편이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정말 그분이란 말 한마디 가지고 이재명이라고 도배를 했던 언론 여러분 정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런 녹취록이 나오는데 제대로 보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종편도 제대로 보도를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아직 안 했죠. 그래서 어제 시간이 제가- 좀 예. 나는 양식 있는 기자분들께서 기사를 준비하고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네. 꼭 보도가 그분만큼 그 분량 이상으로 좀 보도가 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 그분 보도 분량만큼 그렇습니다. 이번 김만배 그분하고 비교가 안 되는 녹취록 아닙니까? 아니, 생생한 자기 네. 녹취록도 아니고 그냥 음성 파일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신기한 것은 네. 이게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네. 윤석열 후보가 의정부 유세에서 예, 민주당과 강성 노조가 결탁하고 있고 네. 그 중에 핵심이 언론 노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언론 노조를 비판했어요. 네. 사실 이게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선거를 근데 앞두고. 이 오늘 이 음성 파일을 들어보니까 신앙님 그렇습니다. 이분이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란 말이죠. 네. 물론 이 연관성이 직접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우연일 수 있는데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아니 뉴스타파에서 윤석열 후보 측에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그 질문지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은 안 했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시키려고 네. 언론 노조를 무리하게 끄집어서 네. 강성 노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정부나 민주당도 강성 노조로부터 맨날 비판받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정부와 민주당이 무슨 강성 노조를 앞서서 못된 짓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에요. 왜냐하면 매우 잘못된 논리죠. 대한민국 기업들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으나 어떤 기업을 하나 딱 꼬집어가지고 대선 후보가 유세에서 네. 문제다 너희들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이게 쉽지 네. 않는 네. 일인데, 자, 이 파문이 말이죠. D-2에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유튜브도 있고 뉴스의 전파 속도가 되게 빠르긴 합니다만 이것이 D-2 너무 촉박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늘 작용과 반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위기감을 오히려 조성할 수도 네. 있겠고, 자, 이 어떤 영향을 줄 거로 보십니까?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은 것은 네. 우리 이재명 후보를 가지고 대장동으로 얼마나 억울하게 공격했다는 걸 좀 한번 균형 있게 봐주시라는 겁니다. 이 녹취록을 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재명이 무슨 권력이 있었어요. 네.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에서 네. 기초자치단체장에 불과했는데 저런 우병우 검찰 청와대 권력 앞에 저 돈을 먹고 싸울 수가 있었겠어요? 조선일보가 살려뒀겠습니까 그때? 네. 그걸 버텨온 것에 대한 좀 잘못된 편견, 편향된 걸 좀 교정해 주시고 우리는 이런 수사와 사건 가지고 대선에 이길 생각 없습니다. 저희들은 국민의 미래, 정말 이 코로나 위기,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유능한 준비된 경제 대통령, 국민 통합 정부를 가지고 당장 당선되면 5월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텐데 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날 대한민국 대통령을 쩍벌남을 보낼 거냐? 작게 5억이라도 모르고 전시작전권 회수도 잘 모르고 선제 타격 말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게 해야 될 거냐? 정말 그래도 제대로 준비가 된 경험을 갖는 네. 한 번 더 국제 정세에도 정확히 이해를 하는 이재명 후보를 보낼 거냐 판단해 주시라고 제가 호소하고 있습니다.